자,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참여형 펀드의 10%룰 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행동주의 펀드의 출현과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주의 펀드는 그 연금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은 이 펀드가 지분을 구매해서 경영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국민연금이 합세하고 또 다른 사모펀드들이 합세하게 되면은 기업의 경영권이 교체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상증자가 일어나면 이제 경영권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0% 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펀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과연 이 10%룰 해제가 적당한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펀드가 연금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것은 위헌인데 이걸 논증하기는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펀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크게 두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펀드로서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사모펀드인데 이것은 주로 M&A에 이렇게 개입하는 그러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벤처 캐피탈 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 높은 위험과 높은 기대 수익의 사업 기술이죠. 여기에 투자를 해서 기업 오히려 초기 단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경영에도 함께하고 기술 지도도 함께해서 이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해서 이제 주식을 공개하고 코스닥 등록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벤처 캐피탈 자금은 일반적으로 코스닥 등록할 때까지 한 4년 정도 소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이게 가능하다 싶으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개발 단서 하에 금융자본의 경영 참여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참여형 펀드다 할 때 경영 참여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벤처 캐피탈하고 구조조정에서 이런 용어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 펀드입니다. 이제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해서 그리고 혹은 국내외의 유망기업하고 제휴해서 그 회사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주가를 올려서 이제 여기에서 회수해서 빠져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프로젝트 펀드이고요. 산업개발의 단서 하에 이와 같이 경영 참여란 용어를 허용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금융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제 10%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10% 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10% 룰은 여기에서 출현을 한 것이고요. 경영 참여형 펀드라는 용어도 여기에서 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 이상 투자 룰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이 기존의 이제 상장사나 대기업이나 이와 같이 정상적인 대로 이 자금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산업 중흥의 일환으로 이러한 자금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PEF 펀드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도경에 우리나라에 IT 기술이 나타나면서 벤처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들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 펀드로 이러한 자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모펀드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모펀드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으로 이용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모펀드는 하나의 사적 계약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 펀드이고 자유로운 주식 투자와 M&A가 가능한 이게 이제 사모펀드인 것입니다. 완전히 사인 간의 거래로 보는데요. 1위로 이 전체를 통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모펀드가 순수한 이러한 사적 계약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펀드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자유롭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9인 이하, 이제는 이제 100인 이하로 또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의 집합체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주식 투자나 또 자유로운 M&A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공적 기금이 있고 금융 투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기금이나 금융 투자자도 이러한 개인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기관이나 공적 기금도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모펀드의 기준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사모펀드의 금액을 볼 것 같으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벤처 캐피탈과 구조조정 펀드로 약 23%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사모펀드, PF 사모펀드로 한 77% 정도가 여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한 7조 정도, 그리고 일반 사모펀드로 24조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24조가 이제는 개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처럼 자유롭게 주식 투자를 하고 M&A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투자자들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공적기금이나 금융투자자가 다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기금이나 금융투자자나 이러한 보험사들은 사적 계약의 그러한 PEF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개인적 투자자들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모펀드 중에서 개인적 투자자들은 밝혀지진 않고 있는데 한 20-3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의 공적기금이나 이런 금융투자자들일 텐데, 그런데 이 20-30% 기준을 세워놓고 이 혜택을 이 전체에게 이제 주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F 펀드는 이 LP, 말하자면 자금원이죠. 투자자죠. 여기에 따라서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이 전체가 개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금하고 그리고 이 운용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증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에서는 이 사회이사를 파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정도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논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이제는 과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10% 룰 해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깊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2021년 3월 24일에 일어났는데요. 이때의 이 주요한 변화 내용은 이제 경영 참여형 펀드가 10%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일반 헤지펀드처럼 모든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이하도 가능하고 이상도 가능하고 모든 룰을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경영 참여형 펀드들은 이제 소액주주 형태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펀드들과 연합도 가능하고 또 해당 기업에 대한 M&A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본이 사실은 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여기에서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가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기준이 기존에는 운영 목적에 따라서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 전용과 일반 사모로 구분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금융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공적 자금이 되거나 아니면은 집합 투자 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펀드로 투자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헤지 펀드, 경영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자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양자가 연관 관계에 있으면은 이것은 국가가 사형 기업을 이제 공유하는 주식 보유 자체가 공유이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126조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용 규제의 일원화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죠. 여기에게만 가능했던 대출형 펀드가 허용이 되고 또 부동산, 인프라, 메자닌, 이건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등 다양한 전략의 투자도 자유롭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2021년 3월 24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시행령이 이번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기관 투자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 형태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데요. 기존의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이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외국 헤지펀드와 국내 이 펀드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 자본주의의 위협 속에서 이것이 과연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인가? 정말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펀드 운용사에게 돈을 맡기면 이것은 하나의 그 사적 계약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개인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인적인 자금으로 보아서 뭐 공시 의무도 없고 또 이제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120억만 넘으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자회사로서 펀드 하나당 1,000억씩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이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 PEF 펀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더벨에서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결합한 사모펀드의 출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주주 행동주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관 투자자의 입김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3% 의결권,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3%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역이용한 주주 행동주의의 출현 가능성이 이제는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파급력이 아주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10% 룰 해체로 인해서 노사연 복합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어떠한 저명 인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서의 노사연 복합체를 노조 사모펀드 국민연금의 복합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식화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이요, 행동주의 펀드를 선정하고 여기에도 이제 펀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여러 사모펀드들 중에서 그와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에서는 지금 한창 사회이사 추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풀을 구성 중인 것으로 이제는 그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72개 상장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이사 추천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제 사모펀드에서는 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 불응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경영권 교체 작업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외국계 사모펀드까지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권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회이사 추천을 받아들였다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노조에서 노동이사가 여기에 경영진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금 사회주의는 뭐 이렇게 1단계로서 노조의 노동이사 참여, 2단계로서 이제 경영권 교체와 대주주의 소액주주화, 3단계로서 이제 노조의 깊이 있는 개입, 그리고 4단계로서 하청사와 계열사의 노조 설립, 이런 식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연금 사회주의를 추정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일단 좀 추상적인 얘기로 좀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면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펀드의 개입입니다. 중국은 그 숙주경제입니다. 말하자면 자체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산 체제에서는 이렇게 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첨단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외부로부터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가 현대화하는데 이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확보해야만이 이 중국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답이 없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M&A만이 좀 유일한 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에 자신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자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갔고, 이 달러가 태환이 되어서 이 돈이 이제 중국 공산당과 국유기업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삼성전자 하나 사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것은 아마 일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미국과의 이러한 견제 문제, 이러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연금 사모펀드 이런 데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나타나면서 삼성 같은 데가 이제 중국을 선호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한 사모펀드의 제한 필요성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126조와 119조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모펀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법 126조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요.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만약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논증될 경우에 이것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해석을 이 사모펀드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해설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사모펀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조항을 고스란히 사모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하에서 지금 헌법 126조와 119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헌법 126조에는 이제 국가는 사형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기업의 국유와 공유, 그리고 그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 이것은 약간 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형기업에는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국유 또는 공유를 하게 되지만,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요, 주식 소유를 통해서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를 소유했다 하면 국유기업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일부분을 소유하면은 공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기업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인데요. 그러면 2대 주주만큼의 그 기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는 이 주식을 소유할 때에는 중요한 단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공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영도 법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임원 혹은 경영자 선임을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선임 시에 의결권 행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영권이 교체됐다, 그러면 이제 교체되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유가 완전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에서 72개사를 지금 선정을 하고 일반 투자로 목적 전환을 하고 여기에 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추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강제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를 파견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형기업에 대한 공유가 발생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자본시장법 147조하고 시행령 154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인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식 소유를 통해서밖에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관리하는 방법은 임원 선임할 때의 의결권 행사밖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은 이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만 전공한 사람들도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파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법만 전공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실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형 기업을 국유 공유한다, 이것은요, 주식 구매를 통해서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율만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소유권, 즉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소유권 행사의 방법, 의결권 행사의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이 있고요,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나 이런 공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순 투자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택에 의해서 이익 관련 의사결정만 합니다.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각종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 단순 투자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심각하게 주가를 훼손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해서 경영에 일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건 금융기관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에는 이것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단순 투자가 강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영 형태의 투자 의사결정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입법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재정법 64조에 공적 자금은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도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익과 수익도 하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 경제학 사전을 찾아보면요, 경영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을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활동과 이익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수익 극대화의 수익은요, 회계적으로 매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이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게 이익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수익 극대화와 이익 극대화의 이 개념 정의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보면은요,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배당 관련한 것은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 선임이나 또 유상증자 행위 이런 것들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제 시행령에서는 해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수익 극대화 투자는 경영 참여를 통한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는 공유 또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단순한 이익 목적의 투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단순 투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경영자가 좋은 경영자가 오면은 이익이 극대화 되겠죠. 이것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와 이익 극대화에 대한 구분은 이 자본시장법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조를 보면은 단순 투자에 대한 이러한 용어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154조에서는 이와 같은 이 단순 투자와 이렇게 경영 참여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법 64조에서의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과 국민연금법 102조의 수익 극대화 투자는 바로 이와 같은 시행령 154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의결권에 대한 구분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나 이러한 법률을 전공한 사람도 이러한 경제를 모르고 실무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기업을 공유로 했느냐, 언제 그 경영을 참여를 했느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국가가 여기에 직접 개입했느냐,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운영 형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119조 1항에도 보면은요, 이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인데요.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에 관한 얘기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는요, 기술과 전문성을 말합니다. 즉 기업 경영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소유권의 표현이 경영권이고 공적 자금은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항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2항도 자세히 보면은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 재분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소유를 이렇게 침탈하거나 소유를 이렇게 재분배하거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범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유의 재분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영권 이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인 사모펀드는 국민연금의 일부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 지배 종속 관계는 이제 입증의 하나의 이 거증 책임이 좀 따라오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실질로 놓고 봤을 때는 사모펀드 내에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합산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집합투자기구다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 사모펀드도 합산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연금이 공적자금이다 그러면은 사모펀드에 있는 국민연금 자금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헌법 소송을 통해서 이 결과는 이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가 이제 요청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헌법이나 이러한 입법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정돈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정감사인데요.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사모펀드에 대한 지배력이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은 추정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양자가 지배 종속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민연금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하자면 LP와 GP의 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이사 등으로 추천된 인물이 어떻게 추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회의록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펀드의 움직임이 지금 어떠한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명세서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펀드들이 행동주의 펀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금융감독원 공시가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감법의 개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은 PF펀드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한데, 이것은 헌법에 대한 예규를 한번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좀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모펀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입법되어서 나올 때까지, 이때는 주기적인 하나의 그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 사모펀드의 행위나 국민연금의 모든 행위가 기업 지배구조 개편론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개편론의 일환으로 이것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내용들은 현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이었고, 이러한 모든 것의 개편에 있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국가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투트랙 시오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사파 NL 계열의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이건 북한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통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자본주의의 PD 계열입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첨단 선도 기업을 이제 국유화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소수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어서 산업이 파괴되면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첨단 선도 기업이 한번 국유화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망국의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얼토당토 않는 입법들이 너무나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쟁 차원의 그러한 이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제 전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수만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아주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의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국가 자본주의의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이 은밀한 형태로, 비유적인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대 정책실장이었죠. 현재 중국 대사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요, 투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무엇인가요? 정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국가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으로서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와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헌법 119조에 있는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철학으로 국민연금 900조가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론의 근거가 헌법 119조인데요. 여기에서는 소득 분배를 얘기하고 있지 소요 재분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복지를 이용한 체제 변화는
혁명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만약 논증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이제 공직자의 헌법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